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24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4번째 시간, 오늘은 장정구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과 이도영 청운대 교수,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선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인천과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인천 공약 20선을 공개했습니다. 균형 발전과 환경 등 5개 분야에 총 20개 제안이 담겼는데요. 오늘은 인천시가 제안한 20개의 공약 중 환경 분야에 대한 지역 공약과 이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도영 교수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2022 인천 지역 공약 20선입니다. 2022 인천 지역 공약 20선은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이 앞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내놓은 공약 제안서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와 시민 건의사항, 인천시의 대정부, 대정당 건의사항을 기초로 타당성과 실현성이 높은 정책들을 담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환경 4개, 균형발전 5개, 교통 생활 인프라 4개, 경제 5개, 남북 국제협력 2개 등 총 5개 분야 20개 공약이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경선 단계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진행해 주시죠. 두 번째는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제안 환경 분야입니다.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제안 가운데 환경 분야 지역 공약은 총 4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제1호 공약으로 선정된 것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그간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인천 군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을 활발히 추진해왔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을 지역 공약 제안 제1호 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그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아라뱃길 수변 내적 관광 활성화, 영흥 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건의사항이 담겼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환경 분야의 공약이 앞으로 결정될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가운데 환경 분야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부터 짚어봅니다. 장정구 단장님,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을 위해서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대체 매립지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쓰레기 중에서 생활 쓰레기의 직매립 제로 실행 계획에 대한 것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015년 사자 합의 내용 중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 부지에 최대 15%까지 쓴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매립지 공사 이관, 그다음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선제 조치,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 선언, 이후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대체 매립지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와 함께 소각장 확충도 추진하고 있죠. 계획이 발표된 뒤 각 군구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강호 사무처장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자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인데요. 지금 영흥도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재만 묻는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는 문제하고 그러면 소각재를 만들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한 달 전쯤에 영흥도를 이제 방문을 해서 들의 의견이나 상황들을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인천시가 그동안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던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흥도 주민들하고 인천시하고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는 영흥 제2대교, 그러니까 소각장을 지어주는 세매립장을 이제 영흥도에 설치하는 대신에 인천에서 이제 영흥도로 직접 넘어가는 다리를 건설하겠다. 인천시가 이제 그런 당근 카드를 제시했는데 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민들은 좀 냉소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립지로 가기 전에 소각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각 시설에 대한 이제 증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각 군구와 협의해서 소각장을 만드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인천 지역 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져 있는 곳은 중구와 동구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곳이 지금 오리무중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9월 초에 이제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미추홀구 주민들과 연수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단 중단이 됐고 인천시는 9월 24일 중구와 동구 광역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소각장하고 자체 친환경 소각재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모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문제는 서울과 경기도 등의 반발도 크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역공약 20선에 이 부분을 담았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확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장종근 단장님,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예, 인천시가 지금 영흥도에 자체 매립장 부지를 확보를 한 상태고요. 소각장에 대해서도 아까 이광호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지자체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립 부지에 대한 확보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은 뒤로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환경적인 실현 문제로도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폭염이라든가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뿐인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큰 원칙,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이웃에 또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강을 통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는 게 더 이상 해외 토픽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 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 그런 과정 속에서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 또 환경특별시를 선언하고 여러 환경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문제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도권 대체 매립지는 물론 인천시는 물론이고 수도권 지역에 직면한 중요한 환경 문제인 만큼 가능성을 따서 반드시 실현돼야만 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동 교수님 보실 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또한 인천 시민이고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과 쓰레기 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야 대권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후보 하나 시원하게 2025년 수도권 매립을 인천에서 종료시키겠다라고 밝힌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또 박남춘 시장의 희망사항이라면서 협상부터 해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 일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가장 역점을 두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1순위 정책이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성, 정치적 의미 정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인천시가 두 번째로 제안한 환경 분야 공약이죠.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종근 단장님, 인천시가 이곳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소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대표적인 연안 습지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소래는 이 한남정맥이라고 하는 인천의 중요한 녹지축 중에 이제 소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천대공원을 통해서 장수천이라든가 운현천이 바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길목에 있습니다. 관문으로 막혀 있지 않은 자연적인 하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새라든가 여러 가지 도류들, 그다음에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자연생태 우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흥 쪽에 있는 습지와 연계하고 또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수도권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안습지 생태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천시는 내년 3월에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 665만 제곱미터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래습지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생태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강호 사무처장님, 이런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에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갯벌에 대한 가치가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갯벌의 이제 환경적 보전 이런 것만 있었다고 하면은 도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로 환경과 관광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갯벌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블루카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갯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소래 생태습지를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시민들이 그 환경과 관광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국가도시공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만큼 시민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대용 소장님, 그런데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걸림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공원 계획 부진에 물류센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가 레미콘 공장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도시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사업자와의 갈등,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약 한 5천억 원의 예산이 좀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남동구라든지 인천시가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인천시는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상당 부분 비재정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그리고 레미콘 부지 문제를 어떻게 조속하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분야 네 번째 제안이었죠. 인천 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사무처장님, 영호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 요구가 나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기후 위기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산업계의 저항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인류의 생존 문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차원으로 이제 영화력과 관련된 문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인천 지역 온실가스 주요 원인이 영속탄력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온실가스 주범이 뭐 산업 분야, 교통 분야 뭐 등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분야가 발전 분야인데 인천 지역 온실가스 총량이 한 60% 정도고 이 중에서도 80%가 영웅석탄 화력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웅석탄 화력의 조기 폐쇄 문제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인천 지역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 있고요. 근데 문제는 현 정부는 석탄 화력을 예정 수명대로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년까지 1, 2호기를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계획이 최근 통과된 탄소 기본법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과 관련된 것과 맞는 얘기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말에 발표될 14 전략소금 기본 계획에 영석탄 화력의 조기 폐쇄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책, 특히 수도권의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영웅 화력에 대한 1, 2호기 조기 폐쇄, 최소한의 1, 2호기 조기 폐쇄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조기 폐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징적인 선언들이 이번 대선 후보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후위기 대책은 모두 뻔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력 1, 2호기는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선 조기 폐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조기 폐쇄는 바람직하지만 폐쇄할 경우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정구 단장님, 이렇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에너지 다변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함께 달성을 해야 될 목표인데 얼마 전에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 기구가 있습니다. IPCC라고 하는 기구에 지난 8월에 보고서를 보면 지금 목표가 섭씨 1.5도 상승이 도달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11년 정도 앞당길 걸로 예측이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환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화석연료는 줄여야 한다. LNG는 과도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에는 에너지 분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수도 연료전지라든가 해상풍력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하지만 영화력은 인천 지역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력, 영화를 포함해서입니다. 3분의 2 정도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지방 계획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보다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들의 이 공약화는 되게 중요한 의미. 물론 당연히 지역 에너지 계획과 같은 이런 지역에서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의 전환 부분, 이게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LNG도 결국 화석 연료다. 석탄에서 LNG로 바꾸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정부가 석탄 화력 조기 폐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주문인데요.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가운데 환경 분야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님, 어떤 게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게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 기후위기 문제를 가장 먼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원순환 정책과 메리츠 문제, 수도권 메리츠 문제라고 보고, 세 번째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숲의 확장 문제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긴 한데 인천시가 제시한 대선 공약 중에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하면서 상부 공간을 인천 지역의 도시식으로 어떻게 충분히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건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기되는 환경 문제들이 단순하게 어떤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이제 확보해 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법이 같이 제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도영 교수님은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보십니까? 저는 2025년 수도권 매립 종료 실현 공약이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을 통틀어도 인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죠.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 추세 역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바로 그 실현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수도권 매립을 인천시만의 외침으로 2025년에 종료하겠다?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남춘 시장의 행보, 스탠스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으로 쓰레기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강군법뿐만 아니라 유화책도 이제 함께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 총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강론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명분도 중요하지만 전략에도 좀 보다 힘을 쓰는 좀 테크닉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다만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동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이 인천의 가장 상징적인 환경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소래 생태공원의 국가 도시공원화, 그다음에 아라뱃길 주변의 레저 관광 활성화 문제 역시 적지 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화화력, 인력의 조기 폐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인천은 여러 가지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환경특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해결돼야 되는 과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천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 그 외에 각종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그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 문제가 또한 인천에 되게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에서부터 산업 분야에서까지 그린 뉴딜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종합행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 또한 인천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환경부나 해수부, 국방부까지 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이웃지자체까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 내에서부터 민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특별시로 가는데 자원순환 대전환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경 분야에서 제안한 공약 모두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해서는 모두 반영돼야 할 중요한 공약입니다. 인천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협력이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공약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나 영흥화력발전소 관련 공약들은 인천 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안이 대선 주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공약에 반영돼 수건이 해결되길 기대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장정구 단장님, 이도영 교수님, 이강호 사훈처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